평소랑 똑같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안 그래도 기존 핸드폰 약정이 종료된 상태이긴 했는데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어서 냅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또 아이폰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똑같이 바꿀 생각이었는데 색깔도 다양하고 기종도 프로 맥스, 기본으로 다양해서 뭘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하고 괜히 지나가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어떤 색깔 쓰시나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듯이 핸드폰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어떤 핸드폰으로 바꿀지 탐색하잖아요. 서치를 한단 말이죠. 정말 하루 종일 어떤 기종으로 바꿀지 틈날 때마다 찾아보거나 주위에 묻거나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아마 지금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성공을 열망하고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그럴 거예요. 사실 돈은 누가 안 벌고 싶겠냐마는 제 말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서 따박따박 명세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일, 조금 더 성취감 있는 삶을 꿈꾸고 또 그에 맞게 능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돈으로 명예로 보답받길 원할 거라는 말이죠. 즉 도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탐색하고 또 시도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공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은 정말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와닿지 않고 덜 시도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바꿀 때만큼 열정적으로 무언가 탐색하고 알아보고 시도하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성공에 대한 주파수로 우리 뇌가 완벽히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쉽게 섞여 들어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세상의 부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머쥐고 있어요. 편하게 잡아서 10%라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퍼센트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편하게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 10%들은요 90%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태도와 많이 다를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밥 뭐 먹을지, 퇴근 후에 뭐 어떻게 집에 갈지, 남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해서 그들만의 시스템을 세워놓는 분들도 정말 책에서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당연히 제일 처음 얘기한 성과를 내기 위한 생각들에서 왔겠죠? 맞아요. 생각들을 많이 하려면 우리 뇌가 일단 그 생각을 자동으로 떠올리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을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많이 유명한 책이죠. 부의 추월차선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일단 세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라디오 주파수의 지직거리는 잡음에서 깨끗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바뀌는 것처럼 선명해진다. 즉 정리하면 모든 사고는 그쪽으로 맞춰지며 기회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고방식의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성공 확률은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하루 중 직장 생활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성공을 위한 생각들을 하느라 바쁜 사람과 하루를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며 쉬거나 집에 오면 시체놀이를 하느라 바쁜 사람, 둘 중 어떤 사람이 성공하게 될까요? 말씀 안 드려도 어디가 성공 확률이 높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냐고요? 단순히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떠올리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하나를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저자는 목표를 적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요 좀 달라요. 그리고 활용하는 법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가 봐요. 뭐 어쨌든 세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적어요. 열심히 10분에서 15분 정도 적습니다. 저의 경우를 짧게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누군가를 등쳐먹거나 사기를 쳐서 부를 누리는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불공정하고 나쁘끄러운 일 하면서 또 점점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 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일, 이렇게 저는 적었거든요. 이걸 왜 적으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목표를 적을 때 어떻게 하죠? 맞아요. 일단 하고 싶은 일만 정말 수두룩하게 적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물론 앞에 적은 하기 싫은 일이 들어가는 일들은 제외하시고요. 이렇게 적고 나면 그게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순도 100%짜리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기 싫은 일이 등장해서 시간을 뺏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120% 이상의 속도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고 싶은 일 목록을 활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하실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꼭 멈춰서 확인하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그걸 리스트로 만드셨으면 아침 저녁으로 보시는 겁니다. 계속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자기가 스스로 세워둔 목표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인 거죠.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까지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목표를 세우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해야 할 것을 각인시키면 자연스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계속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스스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즉 성공하기 위한 주파수로 맞춰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목표 리스트를 보고 자고 또 읽고 일어나고 있어요.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것에는 정말 거창한 결과 몇 개보다 그 기저에 숨어있는 단순하고 또 사소한 몇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비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표 리스트를 현실화하면서 점차 바뀌는 성공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투자하신 30분과 매일 투자하는 5분이 스노우볼이 되고 복리효과가 되어 몇 년 후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테니까요.